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죠. 오늘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예, 조금 긴장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하던 대로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던 대로 있습니다. 하면 이길 수 있다. 지금 이제 서울을 시작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하행선 코스,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내려가는 겁니까? 그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저희의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저희에게 평소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던 영남과 그리고 항상 스윙보터로 작용해오던 충청권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이게 제안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할 때부터 저희는 조금 물론 어떤 정권 교체의 대의를 설명한 것은 좋은 거였지만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은 정권 교체를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하도 꼬리표를 붙이니 선제적으로 제안해 본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권 교체가 아니고 단일화. 죄송합니다.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쪽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기자회견이었죠. 그런 식의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안 그래도 지금 후보 등록 이후에 급작스럽게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야합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세게 나올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 안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시기 이전에 계속 무슨 자기 후보는 소맥을 안 먹고 우리 후보는 소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도 왜 부처님 손 안에 손오공이 서로 간에 약간 좀 조롱을 그러니까 이게 하지 갈수록 않았어요? 조금은 감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감정적인 측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보니 어제였나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살찐 들쥐가 여의도 바닥을 쑤시고 다니는데 이런 SNS 게시물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결국 가능하지 않다. 너무 감정이 서로 간에 상해 있다. 그리고 방식 자체도 여론조사의 단일화라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 때는 사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안철수 당시 후보가 더 앞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부분 안철수 후보의 5배 이상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가을 야구를 하는데 준 플레이오프 하나도 안 거치고 한국 시리즈 붙여달라, 이런 식의 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방식을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왜 지금 안 받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안철수 후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17일에 그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릴 대선 후보 사자 토론, 이거는 윤석열 후보만 불참 의사를 표명한 겁니까? 저희 후보만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당 같은 경우, 저희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일정이 미리 짜여놓은 게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대전에 계신 분이 갑자기 2시간 뒤에 대구에 나타나고 이런 식의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우리 후보가 토론을 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미 법정 토론 이전에 2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라는 것이 뜬금없이 우리 후보에게 백신 맞았냐 물어보고 아니면은 신천지 얘기 갑자기 끄집어 와가지고 그런 걸 전략으로 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토론에 자신감이 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신천지와 관련된 그 주장, 그러니까 신천지 압수수색이 어떤 그 미신적인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민주당은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게 확산된 방식을 보면 전혀 근거 없이 일부 제기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어디 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용하는 방식이 그런 것을 자기들이 확대 생산해놓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언론 보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토론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뭐 신천지 간부였나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의 어떤 신천지 간부 활동을 한 분이 드러나가지고 예. 몇 달 전에 사퇴를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식이면은 신천지와 관련해서 누구와 더 유착 관계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나 무속이나 이런 것과는 윤석열 후보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 발언은 방금 전에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에는 별로 유리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여론조사는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더 벌어지는 지지율도 나오는데 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결집하는 모양새도 보여요. 근데 예. 이 결집이라는 것이 저는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고민정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계속해서 한 발씩 더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2009년에 아픔이 재현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공식 채널에 뭐 일베 로고가 섞인 어떤 유튜브 영상을 공식적으로 게재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의 결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와해될 수 있고 역풍이 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라고 할까요? 지금 선거 한 20여일 남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예. 많죠. 뭐 전과 이런 얘기는 뭐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뭐요? 전과 사범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다 드러나는 리스크고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든 리스크라고 하는 민주당 자체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면은 단독 보도 난 거 예. 보면은 무슨 유세 기조 뭐 유세 연설 기조 같은 게 뭐 예. 윤석열 후보가 폭탄주에 중독됐다 뭐 이런 식으로 유세를 할 것이라는 기조 그 유세 기조 파일이 유출돼 가지고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민주당의 유세 기조 파일이 지금 네. 유출된 보도. 그러니까 전혀 정부적 판단도 못 하는 거죠. 폭탄주를 마시든 뭐 소주를 마시든 맥주를 마시든 운전대를 안 잡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할수록 본인들 후보의 어떤 음주운전 경력 이런 게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주당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충분히 반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반사 수준이 아니라 무지개 반사죠. 뭐. 무지개 반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리스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 윤석열 후보 그 열차 좌석 그 구들바 올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게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송일종 의원은 단순 해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공공성, 공중도덕, 퍼블릭 마인드가 결여된 국제 망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이준석 대표도 언급했듯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불구하고 굉장히 죄송한 일이고 그래서 또 저희가 그 좌석을 자체적으로 천소를 하고 반납한 상태인데 뭐 지금 진성준 의원인가요? 굉장히 좀 흥분을 하셔가지고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며칠째 이 이슈를 좀 끌고 가려는 모양새가 있는데 뭐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뭐 저번 달이었나요? 선거 유세는 아니죠. 뭐 개인 방송 같은 걸 하다가 지하철에서 뭐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는 석인적 의원이 또 여기서도 조금 있어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뭐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임산부를 무시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긴 싫어요. 그러니까 좀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비전 얘기한 쪽이 먼저 민주당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자신들의 얘기를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뭐 최대 변수라고 할 것은 없고 뭐 저희는 이대로 가면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사실상 1등 후보라고 굳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다. 저희는 뭐 특별히 어떤 선거 전략 바꿀 계획은 없고 특히 선거 전략에 있어서 어제부터 유세의 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반인분들이 유세차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열었고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어떤 지지율을 벌리는 전략을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